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한일 경제 협력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한일 경제의 위상 변화, 두 번째는 한일 경제 협력 50년 평가, 세 번째는 한일 경협의 향후 방향, 네 번째가 향후 과제인데 1번하고 2번 항목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경제 규모입니다. 일본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 경제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2013년 기준으로 GDP가 1조 3천억 정도 합니다. 일본이 한 4조 9천억이니까 우리가 3분의 1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세계 GDP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비중은 약 한 1.7%, 일본은 한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22%, 그리고 중국이 한 12% 이런 정도 순으로 나오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시장에 관한 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일본을 추격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500억 불 정도, 일본이 한 7,100억 불 정도이기 때문에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차이를 보시면 일본이 한 3.9%, 우리나라가 한 3.1% 정도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일 경제 협력의 현주소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먼저 양국 간 교역을 보시면 한일 간의 분업 구조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편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수출하는 것, 공이 2010년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편 표를 보시면 한일 간 제조업의 수출 부가가치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의존하는 도가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이 별로 없는 거가 수치로 확인되고요. 투자를 보시면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미한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시면 2010년, 2011년도 이럴 때 상당히 늘어났다가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일본 내의 반환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엮여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측편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비중이 국내 총 외국인 투자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계속 하락하는 추세의 제일 주된 요인은 중국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한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적 교류를 보시면 인적 교류는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편 표를 보시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숫자는 2012년도에 350만 명을 피크로 그 뒤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계속 17%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입국하는 숫자는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7, 80명 정도 되고 있고 비중도 한 23% 정도 되고 있는데, 왜 이처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되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엔화 약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기술 교류 부분을 갖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술 금액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조금 올라가는 트렌드입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는 좀 꺾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액수는 늘어나는데, 그걸 비중으로 따져보면 역시 이 부분도 과거에는 한 35%까지 달하던 것이 쭉 내려가서 지금 한 7.6% 정도에 달하는 이러한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교류입니다. 문화교류는 계속 지속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콘텐츠를 갖다가 수출하는 금액을 보시면 금액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13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은 대략 한 30% 정도 이런 정도 비율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도 2011년도부터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 자체는 한 20, 한 4, 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한일 간의 교류는 어느 정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뭐 그다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왜 이처럼 그러면은 한일 간의 교류가 그냥 현상 유지 내지는 답보 수준밖에는 되질 않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엔화 환율과, 두 번째는 한일 간의 호감도 악화가 이 교류의 장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엔화 환율 추이를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환율은 원달러가 아니고 엔달러 환율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2012년도에 1413원을 피크로 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 순간 엔달러 환율은 929원 정도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0 잘못하면 한 900엔대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적변표를 보시면 한일 간의 상호 호감도 추이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도는 두 군데 PEW라고 하는 데와 갤럽의 조사를 갖다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공이 한 2007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보면은 4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 절반 수준도 안 되는 한 22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도 역시 같은 기간에 63에서 지금 31 정도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수치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좌측 변표에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는 지금 한 3.5%까지 지금 하락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고요. 우측 변표에 보시면 일본의 잠재 성장률 또한 0.8을 지나서 0.5%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을 세 가지 요인으로 이제 지금 분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이 TFP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기술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그 다음에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하나 특징적인 것이 노동의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일본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 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 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2030년도부터는 이러한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 인구 데모그래픽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2000년도에 진입을 했고,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비중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7%가 넘어가면은 고령화, 14%가 넘어가면은 고령,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도에 고령화로 진입을 했고, 2017년 내지는 2018년도에 고령 사회,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미 200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드는 세계 수출 시장입니다.
좌측 편표에 보시다시피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는 향후 2020년 정도까지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IMF가 보고 있는 수치는 현상 유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것도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편을 보시면 세계 교역량의 증가 추이인데요. 세계 교역량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2배 룰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 정도가 교역량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다 이러면 세계 교역량은 한 6% 정도 지금까지는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5%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자국 생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업에서 이 서비스업으로 점차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세계 수출 시장의 파이를 점점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일 간 분업 구조의 변화인데요. 좌측 편표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에서 부가가치를 어느 부분에서 조달을 하느냐, 우리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한 56%가 되고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12%였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 10.3%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유사한데요. 일본의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부가가치 조달을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서 지금 현재 한 6% 정도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일 간 수출 시장의 경쟁력 심화입니다. 좌측 편표에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중국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독일이 7.7%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8%. 이처럼 독일과 일본은 수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조금씩이나마 수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파이를 놓고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측 편표를 보시면 국가별 1등 상품 추이인데요. 지금 중국이 1485개 품목에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일본이 231개, 인도가 138개, 한국이 64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일 간 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를 RCA, 이게 현시 비교 우위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수가 1 이상이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보다도 밑에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쟁력이 없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에 2013년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1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철강 제품,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석유화학 같은 부분이 한국이 오히려 빨간 걸로 표시가 된 부분이 한중일 중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석유화학이 제일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파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계,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철강이라든지 기계,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철강 제품, 그다음에 IT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적해 있는 양국간 현안들입니다. 먼저 좌측편을 보시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집단 자위권, 독도 문제, 일본 수산물 문제,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군사적인 이러한 문제들이다,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정경 분리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대화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대화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양국 정부 간에 있어서 대화 채널이 막혀 있다면 민간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이러한 다자간 채널을 갖다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의원 연맹이라든지 한일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감하는 한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북아라든지 아시아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문제에 관해서 점점 공감하는 폭을 넓혀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협력하는 한일입니다. 지금 현재 한중일 FTA 지금 당면한 과제는 TPP인데 이러한 쪽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협력을 갖다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리드하는 한일입니다.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